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골대녀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미리 예고가 된 대로 이번 골대녀 리부트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기에 기대감이 더 컸는데요. 각 팀별 스쿼드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되었지만 그 외 경기 진행이나 시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전을 앞둔 이번 예고편에서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우선 골대녀 경기장 측면에는 트로피 월이 생겼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골대녀가 벌써 5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만들어진 트로피를 보니 이젠 골대녀도 정말 역사가 있고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작년에 이어 G리그 2회로 공식 대회 명칭이 정해졌는데 우승 트로피가 그 어느 시즌보다 크고 웅장한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리부트 이후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 트로피를 차지하려고 정말 많은 팀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해설은 현영민 감독이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몇 팀의 감독들이 돌아가면서 해설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예 현영민 한 명으로 고정을 한 것 같네요. K리그도 자주 보는 제 입장에서는 현영민 해설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해설을 제일 처음 맡았을 때는 말도 어눌하고 더듬기도 많이 했었는데 평소 책을 많이 읽는 건지 차츰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명언 제조기답게 이번 시즌 해설을 맡아 또 어떤 명언들을 쏟아내줄지 이제는 감독보다는 해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페페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점은 시즌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듯 작년 제1회 G리그에서는 총 10개 팀이 A조와 B조로 5개씩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 뒤 상위 6개 팀이 토너먼트로 진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리부트 시즌부터는 2개 팀이 줄어들었습니다. 팀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2개조로 나눠서 할까 궁금했는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결정되었네요. 이번 제2회 G리그도 그룹 A와 그룹 B 이렇게 2개조로 나뉘어서 리그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라면 예고편에서 나온 인터리그라는 게 추가되었다는 점인데요. 인터리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인 MLS에서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 MLS 리그는 북미 지역 최상위 축구리그로서 미국 클럽팀 27개와 캐나다 클럽팀 3개가 포함되어 총 30개 팀이 참가하는 리그입니다. 땅덩이가 워낙 크고 팀 수가 많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각각 15개 팀씩 리그로 시즌을 치르는데요. 여기서 인터리그란 한 팀이 같은 지구의 팀들과 2번씩 경기를 치릅니다. 15개 팀이니 그럼 총 14개 팀과 2번씩 28라운드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시즌 28라운드는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지구에 있는 팀들과 추가로 6경기를 더 치릅니다. 이 팀은 무작위로 선택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시즌 총 34라운드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 방식이 바로 이 인터리그라는 것인데요. 팀 수가 적어지며 고민을 하던 골대녀 제작진도 이 방식의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회 G리그가 각 조의 5팀이 각각 한 경기씩 해서 4라운드를 진행했는데 이번 리부트는 한 팀씩 줄어서 그 줄어든 경기를 인터리그로 대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지난 시즌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각 조의 1위와 2위 팀이 4강 토너먼트로 진출하죠. 달라진 점은 지난 시즌은 6강 토너먼트였고 이제는 4강이라는 점입니다. 각 팀별로 현재 소속된 그룹에서 딱 절반 안에만 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룹별 팀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룹에 배정이 되었는지가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과연 팀을 나누었을지 혹시 지난번 투표 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왼쪽이 한 조, 오른쪽이 한 조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각 조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팀들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꼴찌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방출전이 없어지는 대신 꼴찌 결정전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방출전이 없어졌다는 언급이 나온 걸로 봐서는 다음 시즌에도 개벤저스나 블라비, 아나콘다는 없어진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부터는 전후반 각 13분씩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기존에는 12분씩 경기를 치루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각 팀들마다 선수들이 한 명씩 더 보강되면서 그래도 전후반 각 15분씩은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겨우 1분을 늘렸네요. 솔직히 3분 늘려서 15분씩 해도 될 것 같은데 1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분의 시간이 늘어났고 또 경기 중 부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벤치만 계속 머무르는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네요. 탑걸과 발라드림, 선예고 영상도 공개되었고 여러모로 많이 바뀐 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팀 선발 라인 공개부터 왠지 EPL 느낌이 나는 고컬러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건 좀 멋있었습니다. 경기장에도 변화가 생긴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잔디를 모두 교체해서 확실히 볼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수들이 빨리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이 커진 거 아니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카메라 앵글을 좀 넓게 잡아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평수라도 렌즈를 광각으로 잡으면 정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골대는 분명 조금 커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서 아마 본방을 좀 더 제대로 봐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틀이 남았네요. 개막전부터 변수가 생겨버려서 김보경, 더비 매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조금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선수가 하필 못 나오다니 슬프네요. 발라드림에서 김보경이 아예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발라드림은 저번 시즌과 그냥 똑같은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보경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반면 탑걸은 강보람과 이승현이 선발 출장을 했네요. 이렇게 된다면 분명 유리한 건 탑걸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발라드림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탑걸을 맞아 잘 싸울 수 있을지 걱정과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강보람은 수비수로 출전을 했네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강보람은 공격수로의 출전을 예상했기 때문에 탑걸의 백지훈 감독은 그 예상을 깨면서 상대의 수비도 분산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수로 출전한 이승현과 계속 스위칭을 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감독의 역량이 중요해진 시즌이라는 캐스터의 멘트처럼 어찌 보면 시작부터 위기를 맞은 이근호 감독의 대처가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기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고편에서는 발라드림이 꽤 고전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탑걸이 지난 시즌 6대3의 대패를 되갚아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본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